네, 해보셨나요? 퀴즈?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트라이앵글 아니라 뭐, 서클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든 두 개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뭐, 옐로우라고 하면은, 옐로우 255, 00. 뭐, 트라이앵글인데, 길게 쓰기 귀찮으니 저는 일립스로 하겠습니다. 예, 뭐, 30은 좀 작다. 60, 60. 따다다다다. 딱, 일립스를 그리고, 아니면 뭘 그려? 블루 렉탱글. 똑같이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블루는 어떻게 하죠? RGB죠. RGB니까 0 GB 255. 그래서 렉트 렉트 어, 20 20으로 하면 될까요? 대충 이 정도 하면은 에러가 나죠. 왜죠?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아, 이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고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란은 컴퓨터가 무시를 하거든요. 여튼 아 이럴 수가. 일단 크군요. 잠깐만요. 100으로 다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스스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법이 손에 읽지를 않으니까. 자, 그래서 마우스를 눌렀을 때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번에 했던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어, 백그라운드가 흰색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까만색으로 사각형을 마우스 X와 마우스 Y 자리에 그려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그림판 비슷한 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물론 사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브러쉬를 서클로 하면 좀 저거가 각진 거가 조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일립스로 해볼까요? 일립스 서클로 해보겠습니다.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죠? 그죠?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색깔도 여기 뭐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파란색으로 바뀌겠죠? 이게 파란색이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다른 색깔로 매번 바꿀 수도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가 마우스를 클릭한다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바뀌는 게 쉽지 않겠죠? 물론 뭐 여기다가 어 마우스가 눌러져 있는 동안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랜덤한 색으로 그냥 하겠다. 그러면 아, 놀라운 색으로 나오겠지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딱 바꿀 수 있지 못하죠. 여기 위해서는 마우스 말고도 뭐 다른 종류의 인풋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예, 금방 배울 건데 일단 리뷰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if 컨디션 1 그리고 이벤트 1 라고 한 다음에 else if 컨디션 2 이벤트 2 else if 컨디션 3 이벤트 3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else 하면은 이벤트 뭐 맨 마지막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 몇 개의 이벤트가 실행될 것이냐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중에 딱 하나 0개도 아니에요. 딱 한 개만 실행이 된다. 그죠? 근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런 식으로 else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 개를 실행하느냐 10,000개까지 있다 그러면은 하나도 실행 안 할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 실행하겠죠. 10,000개까지도 뭐 실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가는 그 else if문 같은 경우는 컨디션 1, 컨디션 2, 컨디션 3가 다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를 실행하면 그 나머지는 무시를 해버립니다. 요거가 거짓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얘가 실행된다. 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거는 다 무시를 하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int x는 뭐 1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 x가 10보다 크다면 뭐 rect 10, 10, 10, 10 이런 걸 그리고요. else if x가 20보다 크다면 오른쪽으로 조금 가서 다시 rect를 그리고요. 만약에 x가 30보다 크다면 조금 더 가서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else에 rect에 70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x가 10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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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rect를 그리겠죠. 70위치에다가 rect를 그렸습니다. 그죠? 근데 x가 1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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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세 개를 다 할까요? 아니요. 맨 처음에 x가 10보다 크다 에서 얘를 한순간 이 뒤에 else는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맞았던 얘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25다. 그러면 거짓이죠. 참이죠. 25니까 35로 하죠. 35. 35로 합시다. 35? 25. 25로 합시다. 그러면 참이죠. 참이죠.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거가 될까요? 얘가 만족되는 순간 얘는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반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가로가 하나 모자르군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x가 25다. 그러면 참이죠. 참이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참인 두 개가 다 실행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embedded if 뭐 어떤 거냐면은 if 안에 다시 if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if가 또 있지만 if else 문이 있잖아요. 얘네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냥 이 괄호 안에서 행하는 무엇인가다. 그래서 만약에 420 여기 420 넣으면 참이죠.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행한다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가서 보는 거예요. 420은 300보다 크냐? 아니, 작냐?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는 안 하고요. 얘네를 해야겠죠. 얘를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플로우 차트로 보자면은 이런 식인 거죠. x가 100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애들을 해줘야죠. 맨 앞에 보니까 if가 또 있죠. x가 300보다 작은가요? 라고 물어봐서 네! 하면은 그때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아니면 라인을 그립니다. 그리고선 내려오는 거죠. 자, 요 가로였죠? 그러니까 노일 때는 뭘 합니까? else를 해야죠. else. 노일 때는 else를 합니다. 딱. 그래서 얘네가 뭉쳐서 끝에서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 라는 거가 플로우 차트의 모양이에요. 뭐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대로 예제를 그냥 해보시면은 420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이 그려지는 거고요. 200일 때, 80일 때 넣어볼까요? 80이면 뭐가 될까요? 80이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else를 하는 거죠. 렉트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80이면 이렇게 렉트를 그리겠죠. 200이면 뭐가 나오나요? 참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 하죠. 200, 300 요거는 참이죠. 그러니까 일립스를 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200일 때는 일립스를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인베디드 if인데 은근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모양이 복잡하더라도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단지 어, 이 문장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뭐냐면요. 괄호를 어딘가 하나 더 이렇게 만드는 경우예요. 굉장히 나오기 쉬운 실수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헷갈리잖아요. 지금 괄호 어디 있는지. 그래서 편집을 컨트롤 T를 통해서 자동 정렬을 하셔서 모양을 보시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청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스페이스 4개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스페이스 자체가 아예 괄호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예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잘 틀리는 거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 언어 디자인이죠. 말하자면. 자, 아까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다른 종류의 입력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예요, 키. 자, void throw의 print key라고 한번 넣을게요. 이 키라는 애도 색깔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키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얘네가 리저브드 워드예요. 어딘가 쓰고 있는 애예요. 어떤 거로 쓰이느냐?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키보드를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세요. 예를 들면 저 Q를 한번 눌러볼게요. Q를 눌렀더니 여기 Q라고 계속 찍히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키보드의 버퍼에 그 마지막으로 누른 키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이라고 누르면 1이 계속 찍혀요. 2라고 누르면 2가 계속 찍히고 이런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키보드에 있는 모든 그 숫자와 문자를 다
어, 그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뭐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계속 인쇄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가끔 인쇄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키를 눌렀다라고 했을 때만 인쇄를 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Q 뭐 W E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예, 계속 두 번씩 인쇄를 하고 있죠. 빨리 누르면 한 번 인쇄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키 릴리즈들을 해야지 완벽하게 이게 나오는데 키 릴리즈들은 나중에 따로 이벤트 핸들러에서 따로 배울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드로어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타이프라이터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키를 눌렀는데 만약에 그 키가 B를 눌렀으면은 까만색 블랙으로 아니면은 흰색으로 B를 해라. 괜찮죠? 이렇게 하면은 B를 누르면은 까만색 아니면은 이제 뭐 흰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뭐 이렇게 나오겠죠? B를 누르면 까만색, 떼면 흰색. 근데 뭐 여러 가지 컬러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키가 만약에 B면 까만색인데 만약에 R이면은 255, 00 어떨까요? B, B, R, B, R 뭐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뭐 입력값은 사실 키보드는 굉장히 여러 개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흰색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흰색으로 하면 뭐 당연히 그 약간 흰색의 백그라운드일 경우에는 지우개 같은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코딩에 이제 키를 사용해 가지고 어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딴 거보다 B라고 눌렀을 땐 까만색, W는 흰색, 그리고 마우스를 눌렀을 경우에 그림을 그리자 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하면 안 그려지는데 일단 B를 한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잘못했어. 그럴 경우엔 W를 누른 다음에 흰색으로 지우면 되겠죠? 그죠? 뭐 이게 굳이 말하자면 굉장히 아주 예전에 그 초기 컴퓨터 PC가 나왔을 경우에 그림을 그리는 소프트웨어들이 대충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사각형의 연속으로 선을 그리는 거지만 사각형의 연속이 아닌 뭐 선으로 그리는 알고리즘은 따로 있으니까 어, 어찌 보면은 뭐 진짜 예전에 그 컴퓨터가 했던 아주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하신 거죠. 포토샵을 만드는 것도 뭐 나중에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보자면 페인터 뭐 이런 걸 만드시는 거죠. 이제 P마우스 X와 P마우스 Y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마우스 X와 마우스 Y는 우리가 배웠죠. 마우스의 위치 그리고 현재 마우스의 위치죠. 그죠? 근데 P마우스 X, P마우스 Y는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previous 마우스 X 포인트, previous 마우스 Y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드로우가 빙빙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을 때 현재의 마우스 X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 때 한 번 돌기 전에 사이클의 마우스 X와 마우스의 프리비우스 마우스 X와 Y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은 막 사각형이 여러 개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라인을 깔끔하게 잇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P 마우스 XY와 마우스 XY를 잇는 선이라고 하면은 끊기는 거 없이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예, 한번 해볼까요? 뭐 여기를 렉트라고 하지 말고요. 라인을 하는 거예요, 라인.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라인을 그리는데 마우스 X와 마우스 Y가 아니라 여기다가 마우스 X 마우스 Y랑 P 마우스 X와 색깔이 변해야 돼요. 저렇게 P 마우스 Y. 그리고 이건 라인이니까 스트로크가 있어야겠죠? 스트로크는 까만색으로 할까요? 그냥 까만색으로 하고 스트로크 웨이트는 뭐 한 10 정도로 할게요. 약간 두껍게. 자, B를 누르면은 여기 이걸 넣어줘야겠군요. 스트로크가 까만색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25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B를 누르면 이렇게 아무리 빨리 해도 선이 끊어지지 않죠. 각진 거는 보이시죠? 커브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라인으로 사용했으니까 각이 약간 진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전 프레임의 마우스 XY의 좌표고 이게 현재 프레임 마우스 X의 좌표인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W를 누르면은 지워지는 거죠. 네, 지워질 때는 좀 시원하게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스트로크 웨이트라고 하는데도 사실 여기 뭐 스트로크가 필요 없겠네요.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는 스트로크 웨이트인데 지우개를 할 때는 아주 크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B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W를 누르면 쫙쫙쫙쫙쫙쫙쫙 지워지겠죠? 점점 페인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예, 그 예전에 20년 전에 어, 한 카피당 30만 원씩 하던 페인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어렵지 않게 그 그림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부분 마우스의 위치와 이전 마우스의 위치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뭐 퀴즈를 내자면 이 코드 좀 전에 그 코드를 가지고 브러쉬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뭐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하나씩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베어리어블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바쁘니까 우리가 정답 비슷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키 2를 누르면 스트로크 웨이트는 1인데 스트로크는 까만색. 2번을 누르면 스트로크 웨이트는 5 그리고 0 이런 식으로 점점 두꺼워지고 흰색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키가 1, 2 이런 식으로 바뀌면 되니까 자 이거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게 보이죠? 근데 이상한 건 아니에요. 컨트롤 T를 하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공백이라는 것은 뭐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엔터 엔터 엔터를 하거나 어쨌든 공백이거든요. 얘네들은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T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거는 2를 누르면 이렇게, 2를 누르면 이렇게, 3을 누르면 이렇게, 4를 누르면 이렇게, 5를 누르면 없네요. 왜냐하면 4를 눌러도 원래 원래 그 else 쪽에 이렇게 뭐 따로 이제 명령을 준 게 없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고 0을 눌러야지 지워지는군요. 0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은 다음으로 보자고요. 이렇게 그 우리가 뭐 컨디션을 가지고서는 이런저런 거 많이 해봤죠. 그때 뭐 크다와 작다 이런 것도 같거나 크다라든가 뭐 같거나 크다라든가 같다와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 또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컨디션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r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and 이 두 개예요. 이게 그 예전에 수학할 때 혹시 배운 거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어는 이 표를 그려보면은 오어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전체가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컨디션이 얘가 참일 수도 있고 참 거짓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거짓 참일 수도 있고 거짓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 얘는 거짓인 그런 형태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은근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 컨디션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대로 하자면은 이런 거죠. 여기 보면 A가 지금 10이죠. A가 5보다 크죠. 참이죠. 그러면은 이 뒤에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이에요. 라인을 그리면 돼요. A가 15보다 크다. 아니죠. A가 15보다 크다. 아니죠. B가 30보다 작다. 참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전체가 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대로 하면은 뭐 둘 다 참이에요. 참이에요. 둘 다 참이니까 뭐 이렇게 라인과 엘립스를 둘 다 그리는 거죠. 이게 거짓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거짓이어야 돼요. 둘 다 거짓. 둘 다 거짓이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해봅시다. A가 5보다 없고 30하고 똑같다. 아니죠. 둘 다 거짓이죠. 그러면은 라인은 그리질 않는 거죠. 뭐 이게 뭐 OR하면은 요거는 키보드로는 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잠깐. 예, 키보드를 열심히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딜리트 아래에 있는 그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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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지 매우 저도 궁금하네요. 예, 수직선 기호라고 그냥 써 있네요. vertical bar라고 써 있군요. 컴퓨터에선. 예, 지금 구글에 물어보니까 구글 신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이건 vertical bar, 수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오화 기호라면 and 기호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and를 두 번 연속으로 쓰는 거죠. and는 굉장히 까탈스러운 놈인 거죠. 어떻게 되냐? 똑같은 그 수식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컨디션일 때 true, true가 있고 true, false가 있고 false, true가 있고 false, false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만 true고요. 나머지는 다 false인 거죠. 굉장히 까탈스러운 놈이죠. 이것 굉장히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A가 10이면은 요거는 true인데 B가 30보다 작다 true죠. 둘 다 true니까 라인은 그립니다. A가 15보다 크다. 아니죠.
거짓이죠. 그러면 나머지 볼 것도 없이 거짓인 거예요. 예, 이거 뭐 그냥 해보시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둘 다 true여야지만 실행한다 라는 거죠.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뭐 OR은 굉장히 너그러운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소개팅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모가 출중, 이거는 뭐 참거짓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모두가 다 개성이 있지만 미모가 출중, 오와 오와 뭐 정신이 말짱, 우와, 뭐 성격이 활달, 뭐 이런 식의 우아로 요청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후보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걸 다 엔드로 했다. 엔드로 엔드로 했다 그러면은 어, 그냥 혼자 사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까탈스럽게 살면은 아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아주 피곤합니다. 일단 당신도 일단 미모가 출중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 정신이 말짱하지 않은 거니까. 또 재밌는 건 이렇게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 요거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는다라는 거는 이거가 하나의 판별식이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OR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 완전 재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이 뭐 만족이 되거나 말거나 간에 완전 재벌이면 나는 훌륭하게 생각함.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 그냥 예제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식의 어, and와 or가 막 섞여 있는 상태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가 이제 뭐 다 되는데 그것만은 안 돼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예, 문제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 되는 조건들을 넣고 그런데 이거는 꼭 해야 함. 이런 형태의 판별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되게 쉽진 않지만 가능하다. 단지 이제 yes, 참, 거짓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형태의 경우에 보통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참, 거짓이 딱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좀 전에 뭐그 농담으로 올려놓은 그런 뭐 성격이 뭐 활발 이런 것들은 어 확실하지 않은 거죠. 환경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 분당 뭐 80ton을 뱉어내야 됨.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뭐 그게 뭐, 예,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자, 리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불리한 b에다가 true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print b를 하면 true라고 인쇄합니다. not b를 하면 false라고 인쇄합니다. b는 not b. 이거가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수식 중에 하나인데 참인 것이나 거짓인 것이나 뭐 좌우간 그 전에 있었던 B 안에 있었던 거를 무조건 그 반대로 다시 B 안에다 집어넣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false가 이제 그 true였죠, B가. 근데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B가. 그래서 B를 인쇄하라고 하면 false가 되고 not B를 인쇄하면 라 true가 됩니다. 5가 3보다 크다. true라고 인쇄하죠. not 5가 3보다 크다. 그럼 false라고 인쇄합니다. not이니까. x는 5를 집어넣고 인티저에다가 not x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true랑 false가 아니잖아요. 그냥 5라는 숫자지. 그죠? 그래서 리뷰 다시 보자면 불리한 b는 true. 이렇게 b는 true. 그러면 b는 true. 또는 이 뒤에 있는 건 사실 없어도 되죠. b 자체가 이제 판별식이니까.
만약에 B가 true이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 not B는 true. 이거는 다시 말해서 false일 경우, B가 false일 경우 not false가 되어서 true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글로벌과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컨셉트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베어리어블, 그 변수 중에서 글로벌 베어리어블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로컬 베어리어블은 자기 그 펑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실제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이게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int 뭐 i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이 프로세싱에서 아무 가로도 없고 뭐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 자체가 하나의 메인 펑션으로 그냥 셋업처럼 그냥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보이드 셋업처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얘는. 그런데 실제로 보이드 셋업을 였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순간 얘는 글로벌 베어리어블이에요. 글로벌. 왜냐하면은 이 펑션들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는 바깥쪽에 있는 어떤 펑션이든 얘한테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근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다가 inti라고 하죠. 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요? void setup에다가 여기다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i는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 실행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로 이 i라고 하는 곳에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은 정말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i는 10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이니까. 그에 반해서 얘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nti, i는 10, 프린트.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런데 얘는 로컬 베어리어블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이 바깥에 있는 드로우에서는 이 inti의 내용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print lni라고 여기다가 쓰면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i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i가 밖에 있으면 얘도 접근을 하고 얘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 각자 자기 펑션에서 바깥에 있는 애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데 사실 예전 뭐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밍 초창기에는 뭐 이런 구분이 크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다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서브루틴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캡슐라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보호를 하고 싶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변수를 만들었을 때 그걸 딴 애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 그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 사실은 뭐 글로벌이라는 변수라는 게 그러면은 존재를 하느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 이제 좀 거대 프로그래밍에서는 글로벌 변수를 사용을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섞인다든가 뭐 이런 것도 데이터 인테그리티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 정도는 사실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만드는 요런 종류의 코딩은 뭐 1000라인, 뭐 2000라인 이 정도가 뭐 맥스니까, 사실 그 정도라면 큰 문제 없이 뭐 글로벌 베리어블을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연습 단계에서는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글로벌 변수를 선언했죠. 그리고 나서 셋업은 뭐 상관없고요. 없어도 되겠네요. 자, 보이드 드로우에 프린트 i라고 한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i의 숫자를 하나씩 증가하시오 라고 하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맨 처음에 드로우에서 i가 들어갔을 땐 0이죠. 0인데 그 다음에 1로 변하죠. 돌아와서 계속 빙빙 돌 때마다 1, 2, 3, 4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로컬로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보이드 셋업에서, 자, 여기다 넣읍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단 뭔가 경고가 뜨기 시작하죠? 어떤 거가 뜨죠? 그런 거 없다. i가 어딨냐? 여기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컬이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사이먼트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i를 여기다가 뭐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돌 때마다 0이니까 다시 0으로 리셋이 되죠. 이렇게 하나씩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그거는 이 i를 맨 위에 바깥쪽에다가 놔서 글로벌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이따가 얘기할, 다음번에 얘기할 이런 숙제에 대해서, 이 숙제는 뭐 기한은 그냥 중간고사까지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중간고사니까 뭐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대신 뭐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이런 그 프로세싱을 좀 들었던 분들은 요거 말고 개인 프로젝트를 뭐 중간고사 대신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숙제를 설명하자면은 이거랑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가지 기능만 있으면 돼요. 이 페인터, 아까 봤던 그 페인터 있죠? 페인터를 만드는데 뭔가 이렇게 색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뭐 색을 선택을 했을 때 어딘가에 그거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저장하는 곳을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빼내면, 한 번 선택을 하면 이 드로우에서 계속 찾아서 쓸 수 있으니까 이 글로벌과 함께 공부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뭐 어찌됐든 글로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칼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다가 글로벌로 만들 수가 있는데, 글로벌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그것이 칼라를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가 굉장히 자주 쓰이기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런 트릭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마우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 X가 10보다 크고 마우스 Y가 10보다 크고, 그죠? 그러니까 마우스 이렇게 있을 때 마우스 X가 10보다 크고 마우스 Y가 10보다 큰데 30보다는 작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우스를 눌렀는데 요 에어리아 안에서 눌렀다는 뜻이죠. 그죠? 요 에어리아 안에서 눌렀을 경우에 컬러는 레드. 그죠? 그리고 반대로 40보다 크고 y는 10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쯤 되는 곳이죠, 여기. 60보다 작고 30,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쯤이 되는 곳에 이렇게 해서 거기들을 눌렀을 때 라는 뜻이죠. 그러면 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은 뭐 이런 식인 거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와 같이 우리가 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물론 버튼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유저, 그 UX의 그 원칙들은 또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게 롤오버. 그러니까 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뭔가 힌트를 주죠. 그리고 이런 것도 눌렀을 때 어떤 힌트를 주죠.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는 건 뗐을 때 실행이 돼요. 그리고 눌렀을 때 마우스를 딴 데로 이동했을 경우에도 얘가 온이 된 상태인데 떼는 거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런을 하는지 런을 하는지 아니면 런을 하는지 각각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형태의 뭐 캔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까처럼 이 정도. 뭔가를 누르면은 빨간색 페인트다 이제부터.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어사인먼트는 뭐 중간고사 때나 뭐 그 정도까지 모양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버튼이 한두 개 정도만 있는 제 생각에는 진짜 여기 버튼이 이제 색깔 진짜 간단하게 생긴 그림 그리는 위치에 이렇게 색을 몇 개를 선택을 하고 뭐, 뭐 이렇게 브러쉬 그러니까 두께를 몇 개를 선택을 해서 그걸로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판을 하나 만드는 거가 목표. 그리고 좀 프로세싱을 배웠던 분들은 나는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 여기 페인터 위드 팔레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거는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그 팔레트를 만드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링크를 걸어 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쨌든 그림을 그리실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 어딘가 세이브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어떻게 세이브를 하느냐? 그거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레퍼런스에 보시면은 여기 세이브, 여기 세이브라고 하는 애가 걔예요. 이 세이브를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요 이름대로 세이브가 됩니다. 어디에 세이브가 될까요? 글쎄요. 자, 파란 단추를 눌렀을 때 세이브를 하도록 만들어 볼까요? 파란 단추가 어디죠? 이 두 번째가 파란 단추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할 뿐만 아니라 세이브를 시킵시다. 세이브는 여기는 티프 돼 있지만 뭐 이런 식의 JPG도 가능합니다. 예, 뭐 뭐든 돼요. 근데 세이브를 하면은 어디 처박혀 있는지 정말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대로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뭐 이름은 대충 이게 스케치 2004 12 뭐 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좀 알아들을 만한 이름으로 어딘가 좀 저장을 하세요. 알아들을 만한 이름으로 저 같은 경우는 프로세싱 코드를 따로 모아놓는 곳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뭐 테스트 뭐 0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진짜로 거기에 저장이 됐죠? 그리고 실행을 하고 뭐 빨간색 누르면 됐다가 파란색 누르면은 예, 약간 딜레이가 있었죠? 왜냐? 저장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디 저장됐느냐? 바로 이 스케치 폴더 열기를
위치를 보시면 내 스케치가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이 그림, 제 화면 캡처한 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자면은 딴 것도 그냥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그 그림 그리는 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어디 봅시다. 어디쯤에 있었죠? 예,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아이고. 자, 이게 까만색은 선이고 흰색은 지우개다라고 했죠? 여기다가 하나 하나 더 넣읍시다. 키가 S면은 세이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저장을 또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했으니까 덮어졌네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키를 누른 다음에 키 안에 S가 들어있는 상태로 드로우가 돌면서 계속 저장을 하겠죠? 매번 돌 때마다 저장할 거예요.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뭐 억지로라도 여기다 이걸 넣어두도록 합시다. 키 프레스드 스드 그리고 키는 S일 경우 이렇게 넣도록 합시다. 그런 키를 눌렀을 때만 세이브인데 사실 누른 동안에도 한 두어 번 정도 세이브를 할 거예요. 하지만 뭐 매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원래는 이벤트 핸들링으로 이걸 보통 이제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에 B를 누르고 그림을 그리겠죠? 뭐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세이브는 S를 누르면 됩니다. S를 좀 더 그린 다음에 누를까?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이상한 것도 막 집어넣고 한 다음에 S를 넣어볼게요. S 자 끄고 볼까요? 스케치 폴더에 저장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작품을 만든 다음에 날려버리면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키보드 S를 사용을 했지만 그 외에 버튼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사실 더 좋은 방법은 이벤트 핸들러를 따로 밖에 빼는 방법인데 void 뭐 키 릴리즈드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리스너라고 다른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항상 항상 살펴보고 있어요. 얘가 살펴보고 있다가 내가 뭘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가 그걸 먼저 우선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만 그냥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키가 띄워졌을 때 만약에 키가 S면은 세이브를 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B를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S를 누르면 S가 키를 눌렀다 떨어질 때 세이브가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볼까요? Beer 한 다음에 S 또 눌러요. 그러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 아주 기한이 넉넉하니까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찌됐든 if라든가 뭐 그리고 save라든가 뭐 이런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든 좀 써서 연습을 해보자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거 말고 나는 딴 게 진짜 뭐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너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꼭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중간고사 대체물로 그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간이 있지만 그것도 딱 그때까지 내라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컨트롤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